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라는 건 첫 번째가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죠. 시간이 모자라고 항상 좀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또 느끼는 부모님도 계시고 다른 자녀가 같이 하기에 관심을 또 못 해주니까 시간적으로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청소년 정도가 되면요. 그 맞벌이 하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아이들은 긍정적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직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 주위 애들한테도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시간이 제약이 있긴 있지만, 부모님이 그 현명하게 시간을 좀 할애하신다면, 관계 없습니다. 예. 맞벌이 부부들이 그 갖춰야 할 이제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위한 그 계획 같은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부모를 대신할 그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아이들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이제 뭐 중학교 정도면 괜찮아지는데 어릴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베이비부터 해서 통학 간에도 도우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니면 또 부모님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인데 이제 부모님도 힘든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넓은 텅 빈 집에 혼자 있다는 거는요.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누군가가 옆에서 좀 이렇게 있어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존재 자체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맞벌이로 인해 부모는 그 직장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 같은 게 있죠. 예, 직장에서 힘든 게, 불만족 같은 거. 이걸 가정에서 해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집안에 갖고 들어온다든가. 그럼 아이들은 금방 느끼죠. 예. 우리 엄마,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았나 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 중에 어머님들 집에 오셔서 또 이제 집안 일을 시작하시죠. 가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사에 대해서 그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이 헐레벌떡 집에 오셔서 또 그대로 그냥 계속 일을 하십니다. 예, 음식 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도 돌리시고, 그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런 역할 분담을 해야 그 시간이 남죠. 그걸 이제 자녀한테 쏟으란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의 가사는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셔야 됩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 당신이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이걸 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그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 일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예.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이 학생은요, 분명히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학습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어떤 회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간 계획 좀 짜시고, 월간 계획도 짜시고,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자녀의 소통, 경청,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엄마, 아빠도 그렇고. 세 번째, 자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살펴보자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게 되면 자녀가 오면, 되도록이면 이게 포용력 있게 좀 안아주시고, 신체 접촉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힘든데 왔구나. 우리 딸 한번 안아볼까? 좀 이런 이제 제스처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맞벌이하는 자녀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중학생도 되면. 아, 우리 엄마 아빠 힘들어. 이미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휴일에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그 휴일에. 그 휴일의 시간만큼은 좀 아이들하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가. 저는 항상 권하는 게 이제 여행이죠, 여행. 여행 운동. 저는 여행 운동을 거의 한 학부모 치고 뭐 잘못된 경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바쁘지만, 네 번째는 바쁘지만 자녀의 그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바쁘시죠? 직장에서 같이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지만, 자녀의 학교 행사 있잖아요. 뭐 총회나, 뭐 이런 학부모 총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월차를 쓰셔야 돼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기 엄마만 안 왔어요. 예, 학부모 총회 다 하는데. 이런 상황은 절대 연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빠가 오시든지. 아이들이 상당히 실망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많이 하락합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번에 학부모 총회 했는데 1학년 학부모를 거의 다 왔거든요. 우리 아빠 안 보이네? 이럴 때 상당히 그때는 어머님들,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월차를 내시더라도 꼭 학교에 오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담임선생님하고 더 친해야 됩니다. 예,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그런 상황을 다 설명하고요. 힘든 것도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과 이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긴밀하게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또 혼자 아이가 있을 때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제 부모가 부재가 되면요. 청소년들은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비행까지 나타나잖아요. 부모 안 계시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나쁜 행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비행 시간이 많아집니다. 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자녀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역할 분담을 하셔서 딱 일을 나누셔야지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직장이 있지만, 예, 퇴근 시간, 아이가 이제 학교 이제 파교 시간이 됐거나 폐교하면 문자, 예, 끝났니? 학원 갈 때도 문자. 수시로 이게 소통하면서 연락을 하시는 게 아이들이 그 불안 요소를 잠재웁니다.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가 불안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예. 불안 요소를 없애야 공부가 되는 거죠. 불안한데 지금 얘가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아이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항상 그 주말에 모일 수 있는 시간, 여행 갈 수 있는 시간, 운동하는 취미 활동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